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진 분들은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2006 사라지지 않는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06 사라지지 않는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그 진실을 찾아 나선 시민 발굴단의 숭고한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는 영화를 연출하신 허철영 감독님을 비롯해서 시민 발굴단 분들을 모셨는데요. 감독님부터 한 분씩 차례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6 사라지지 않는을 연출한 허철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인데 많은 분들 찾아오셔서 영화 같이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선주 중대명예 교수입니다. 우리 이렇게 젊은 감독들이 우리 현대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동조사단 책임조사관 맡고 있는 안경호입니다. 유족이면서 아산 유족회를 이끌어왔던 김자호입니다. 네, 저는 자원봉사자 김나경입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밀양에 좀 살았던 적이 있어요. 영화에 등장하는 김말의 할머니는 이제 밀양시 상동면 도곡리에 평생 동안 살았던 할머니신데요. 할머니랑 살면서 좀 뒤늦게 할머니께서 한국 전쟁 당시에 남편분을 이제 보도연맹으로 이제 잃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계속 밀양에 한 3, 4년 동안 살았었는데 할머니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저랑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가 되게 어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것들을 제가 느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의 슬픔이 어디에서부터 좀 시작된 걸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참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저렇게 갖고 사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쩌면은 그 가장 깊은 곳 안에 이 민간인 학살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었고,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발굴장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한번 그 발굴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되게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저보다 훨씬 앞서서 이렇게 발굴을 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시민 발굴단 분들을 알게 돼서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신청을 해서 발굴을 참여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자기가 배운 학문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냐 하는 거죠. 환원. 그 학문을 캠퍼스 안에만 묻어놓지 말고 그 학문을 이제 사회 환원을 해서 같이 이제 일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해 발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죠. 왜 유해 발굴을 하느냐. 근데 유해 발굴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 유해 발굴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하나의 기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권 신장에 한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나이가 정년 퇴임을 했는데도 계속하는 거는 뭔가 몇 가지 이루고 싶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군 정사자 유해 발굴을 하면서 국군 정사자 유해 발굴은 이제 국가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은 시민 그 단체들에 의해서 주로 이제 몇 년간 끌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그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도 국가군처럼 하나의 그 시스템화돼서 돌아가는 그때까지는 제가 좀 힘이 붙이더라도 나이를 먹어서 그때까지는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런 뜻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제 뒷바라지를 해준 제 집사람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설립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1기, 2기 이제 조사관 출신인데 2005년도부터는 포괄적이고 전국적인 그 과거 청산을 위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기 진화위에서는 약 168개 지점에 대한 매장지 확인을 했고 이 중에 이제 13곳에 대한 그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2010년 말에 이제 그 위원회 활동이 종료가 됐고 저희들이 2기 위원회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입법 활동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뭐 토론회, 공청회, 학술 대회, 결의 대회, 강좌, 전시회. 그러는 와중에 2013년도에 전쟁이 끝난 지 60년, 70년이 되도록 우리 유족분들의 살고 계신 뒷산, 산기슭, 방공호 이런 데에 여전히 전쟁 당시에 집단 학살된 분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국가 차원의 조사나 내지는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우리 박선주 교수님 같은 전문가를 모시고 1년에 단 한 군데라도 발굴을 통해서 유족분들을 한번 찾아드리자 이렇게 이제 소박하게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매장지가 이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사유지인 경우에는 도로가 들어서거나 내지는 건물이 들어서기도 하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붕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분들의 그런 절박함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한국전쟁 당시에 이분들의 희생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권력에 의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장돼 있고 유해 발굴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므로 해서 국가가 책임 있게 국가 책임을 가지고 입법을 통해서든 특별법을 통해서든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이 만들어졌고 2014년 이후에 약 10여 차례 이상 우리 박선주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영화에는 발굴하는 장면들 위주로 이제 나오는데 한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가 있기까지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문헌이나 그다음에 기록, 그다음에 사전 조사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지역을 답사해서 또 실제적으로 그 발굴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유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시굴 조사 이게 상당히 많은 사전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이제 거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자원봉사단과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실제 발굴 단원들 이렇게 이제 조직을 꾸리고 또 이제 유족분들하고 또 지역의 관계 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현지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또 찾아뵙고 이런 발굴에 대한 의미나 내지는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발굴이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표토를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유해를 노출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노출된 유해를 다시 이제 잘 모셔서 세척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선주 교수님의 감식, 그 다음에 보고서, 그 다음에 안치 대회까지 해서 이런 지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유해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저희 가족사 먼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는 저희 집안은 구한말 청빈 정객의 후손으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청주께서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중국에서 다시 자금 마련차 집에 오셔서 정동에 집을 팔아서 가지고 가시는 길에 기록에는 아련차
밀고에 의해서 서대문 종로경찰서에 수감됐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고 은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제가 80년도에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전 국립묘지에 할아버지 산소도 안장시켜드렸고, 제가 그 유해 발굴단에 참석했다는 것은 저변 말씀이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그 부역 혐의자로 돌아가셔서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늘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진실화해 일기가 결성이 돼서 그때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관하고 저희 고향인 온양온천 경찰서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리 돌아가셨는데 그 기록이 있습니까? 하니까 기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죽였냐 우리 아버지를. 그래도 그 기록을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문을 받고 모든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 3월 한식 때쯤 되면은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등산복 차림으로 그 아버지가 그 학살된 장소 그곳을 찾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술 한잔 부어놓고 절을 하고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였습니다. 그러던 찰나 유해 발굴 소식이 들려와서 제가 직접 박선주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됐는데 그 장소가 지금도 훼손은 일부 됐지만은 좀 유해를 찾아주십시오 해서 현장에서 한번 만났고, 그러다가 아산시의 그 예산을 제가 받아가지고 설화산 1기를 하고 2기 때 저희 아버님 산소를 발굴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그 1기, 2기까지 제가 그 발굴단에서 뭐 참여라기보다도 그냥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 또 그 옆에 김나경 학생이 있지만은 학생들도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유족이라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여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노영석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인데요. 사실 노영석 교수님 수업을 이제 듣고 성적 이의 신청을 드렸어요. A에서 A 플러스로 올려달라고.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교수님과 알게 되었고, 교수님이 이제 가보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교수님 말씀이어서 거절하기가 어려워 처음에는 사실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그냥 저는 진짜 성적 A냐 A 플러스 1이 1비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요. 좀 그런 생각, 역사적인 인식보다는 그런 교수님의 제안에 이끌려서 맨 처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좀 현장이 너무 참혹하기도 하고 좀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되게 좀 어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 발굴 과정 중에 있어서는 뭔가 되게 좀 충격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슬프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후유증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 기억에 남았던 현장은 모든 다 현장이 다 기억이 남는데, 그 아이들과 여성들이 많이 돌아가셨던 현장, 설화산이 가장 좀 참혹한 현장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같이 가자라고, 어찌 보면 교수님에 이어서 좀 대물림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제안을 했었던 것은
그 친구들도 저처럼 성적에 일희를 비하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들이에요. 근데 저도 그 현장에 갔었기 때문에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슬픔에 더 공감할 수 있었던 요소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도 제안을 해서 같이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유해 발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같은 경우 거기는 이제 발굴 대원들이 이제 군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 유해 발굴에 관한 법이 없어요, 법이. 그래서 가장 가까운 법이 이제 문화재 관리법인데 그 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발굴은 그 시민들이 자원봉사, 소위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딱 주어진 그 룰 안에서만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민간 희생자 유해 발굴은 제가 그 발굴을 이제 디자인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 대원들 이제 4명 정도인데 거기에 플러스 시민 봉사, 그 자원봉사자를 해가지고 하면은 더 많은 그 노동력, 좋은 노동력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국가에서 발굴하는 발굴장의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력들은 대개 70이 다 넘었어요. 70이 다 넘어서 거의 80까지 되신 분들이 일하는데 저희는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20대부터 60대까지 굉장히 폭넓고 풍부한 그러한 노동력들이 이제 와서 일을 해주시죠. 그래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민간 희생자 유해 발굴을 계속 하려면은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그 법이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에 적용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쓸 수가 없어요. 잘 아시면 알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상당히 그 어렵죠. 같이 일을 하기가. 그런데 저희가 발굴을 해보니까 민간인 그 경우에는 그 전문 발굴팀 멤버하고 자원봉사자분들하고 같이 하면은 굉장한 그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해결되는 방향으로 그 정부가 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이제 개봉하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분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분들이 영화를 보시게 될 텐데요. 영화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마리는 이 영화의 제목에 있는 것 같아요. 206 아래 보면 이제 사라지지 않는이라는 이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70년이 지났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각자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건 뭘까요? 라고 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면 우선 이쪽에 계시는 정말 수많은 그 유족분들의 아픔이 7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영화를 다 보셔서 알겠지만 유해가 사라지지 않았죠. 물론 많이 훼손되고 부식됐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사라지지 않는 거는 여기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정말 존경하는 네 분을 포함한 또 이 무대에 지금 많이 계시는 발굴당한 분들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마음들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참 요즘 뭔가 참 애도하고 슬퍼하는 게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저희 단원들의 이 마음들을 좀 사라지지 않는 이 사라진 사람들을 찾겠다는 이 어떤 작은 희망의 마음들을 좀 영화관에 와서 많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작업하고 있는 거는 그 네팔 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한 그 작품인데요. 한국의 네팔 이주노동자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고학력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굉장히 험한 3D 노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자신의 그 노동 경험들을 주로 이제 시로 이렇게 많이 써서 그 활동하는 그 문학 동아리들이 한국 내에 꽤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네팔 노동자분들의 그 시를 통해서 한국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전쟁과는 좀 관련은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감독으로서는 실격일 수도 있고 되게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2018년도에 그 영화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저도 거의 이제 카메라 앞에 카메라를 이제 잡고 이제 기록하는 거를 중심으로 계속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발굴장이 생각보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손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찍다 보면은 되게 죄책감 같은 게 들 때가 있거든요. 뭔가 저렇게 땀 흘려서 막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혼자 되게 편하게 카메라 삼각대 뻗쳐놓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찍고 있는 것 같은 것이 되게 이렇게 약간 죄스럽고 좀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좀 이제 촬영 카메라 이렇게 돌려놓고 저도 가서 같이 일을 하고 뭐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카메라를 돌렸던 시간보다 좀 이렇게 같이 그냥 일을 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촬영이 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좀 감독으로서는 좀 되게 민망한데요. 그렇지만 온전하게 제가 촬영만 한 게 아니라 발굴 전체 과정을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내밀한 어떤 모습들과 진솔한 모습들을 좀 담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관한 영화입니다. 사실은 저희 발굴 현장에 오면은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왔다 가시는데 대부분 이제 몇 구가 나왔다, 뭐 유해가 몇 점이 나왔다, 이 숫자적인 이제 산술적인 어떤 숫자들로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그걸 파악하고 훑어보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저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드러내기까지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저 유해들을 세상 밖으로 꺼집어내는지 그 과정들에 저는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런 톤의 영화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비전문가이고 특히나 이 발굴이 전제가 되고 완성되거나 내지는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박선주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 교수님과 함께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한반도 내 모든 이 유해 발굴 매장지를 다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이 지속적이고 또 연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발굴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법이 이게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는 입법화할 수 있는, 또 국가가 책임 있게 이 유해 발굴 문제에 대해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유해 발굴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현재 2기 진실화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는데 여전히 이제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2기 위원회도 활동 기간이 종료가 된다면은 여전히 국가 차원의 이 유해 발굴 작업은 또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유해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랑 입법화될 수 있는 계기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민간조사단 내지는 공동조사단이
또 나름대로 이기진실화위원회나 내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은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중단될지 이거는 사실상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한시적인 이기위원회가 마무리된다면은 유해 발굴 업무도 아마 중단 위기에 처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저는 발굴을 하기 전이나 하기 후나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졌는데요. 그냥 제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일상이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을 종종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발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이나 사람들한테 이 발굴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이게 뭔가 직접적으로 영상이라던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느꼈던 것처럼 같이 슬픔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 역사적인 부분들을 같이 인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몇 명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건 어찌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여러 명이 목소리를 내면 더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계기로 좀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1950년도 6.25 남침이 그때 들은 사람도 그 상황을, 전시 상황을 들은 사람들도 아마 젊은 세대에 없을 것 같아요, 별로. 그러나 저희는 겪은 세대고 생생합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이 영화를 보시고 후배나 모르는 선배에게도 좀 알려서 국민들이 모두 알게끔 경각심도 가져야 되겠고, 간단히 제가 그 6.25 발발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넘어왔는데 단 3일 만에 서울이 치하에 들어갔죠. 신성록 국방장관은 전선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대전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그야말로 참 무방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이렇게 동요됐던가 그러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오직 피란 가려고 한강다리 건너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시민들이. 그 공병장교도 결국은 그 시민들이 한강대교에 인도교에 있으니까 폭발을 하지 않는 그 명령 불복종으로다가 거기 공병장교도 죽었죠. 국석동에서. 지금 그런 역사를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오직 그냥 남침 그걸로만 배웠지, 방공 이런 걸로만 배웠지, 어떻게 해서 유교가 발발이 돼서 민간인이, 군인이 얼마 죽고 민간인이 130만 명이라는 민간인이 학살이 됐다, 이런 것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겪은 세대고 또 저희 아버님이 그 혐의자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법적인 절차 없이 혐의만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그 유족들한테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그 명치 백서에 보니까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이더라고요. 국가보안법이. 그러나 우리는 또 유족들에게 더 무시무시한 그 철퇴를
가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이 그 영화를 보시고 그 육에 대한 참상을 그 후배들한테, 젊은 세대들한테 널리 좀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도 법적인 절차 없이 이렇게 무차비 시민을, 국민을 학살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영화를 한 7, 8번 정도 봤는데 개봉관 버전으로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개봉 전에 우리 허 감독한테 편집 언제 끝나냐, 언제 개봉하냐 이거를 계속 물어보는데 허 감독 얘기는 편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겁니다.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멈춰진 영화 버전을 봤는데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2016년, 17년에도 이 발굴장을 기웃거렸습니다. 우리 허철영 감독이. 그 이후로 거의 한 6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시간보다 호미와 삽을 들고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씌우고 흙을 나르고 길을 내는, 그래서 저는 2006 이 영화 안에 허철영 감독의 모습이 없는 게 상당히 불만이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나 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저는 평화의 메시지 이거를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과연 우리가 70년 전의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할 것인가, 꼭 기억해야 되는가, 또 기억을 한다면은 어떤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가, 왜 기억해야 되는가, 이런 물음들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선주 교수님, 정말 그동안 한 20여 년 저하고 인연이 있는데 교수님이 안 계셨다면 한국전쟁 국군 유해 발굴도, 또 민간인 분들에 대한 유해 발굴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는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뭔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소에 하는 생각이다가 가만히 이제 저희가 한 예로, 여러분 우리 저 산소에 가면 산소가 이렇게 반은 둥그렇죠. 그리고 땅 속은 이렇게 네모로 돼 있죠. 그거 뭐냐면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려면은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그 과거를,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나가야 하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의무이자 우리들의 하나의 소망이죠. 그런데 바로 이 허 감독이 만든 영화는 그런 거를 저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과거에 우리한테 아픈 과거가 있는데 그 아픈 과거를 계속 아프다만 할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고 오늘날 치유하면서 서로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끌어안아서 앞으로 미래로, 현재는 끌어안고 미래는 우리 사회가 통합된 사회로 해서 앞으로 나가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의 단편으로 허 감독이 바로 그런 아주 무거운 그런 주제를 저희한테 던져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사회를, 서로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 그분들을 다 끌어안고 서로 그 다음에 사회를 통합해서 미래로 나아간다면은 우리 미래가 훨씬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허 감독 영화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유해 발굴이라는 건 단지 사회의 한 현상이지만은 그 모든 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깊이 통찰하시고 생각해 주지 않으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성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살펴주시고 우리 사회를 살펴주시고 미래를 향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지금 해주신 말씀이 다 저의 그냥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 위해 밝은 현장은 참 어떻게 보면 슬프고 그 내용적으로 참 끔찍하기도 하고 또 좀 무섭기도 하죠. 네, 그런 현장이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가 담아내는 그 의미들은 저는 되게 따뜻하고 되게 따뜻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단지 뭐 전쟁의 끔찍한 비극만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치유, 상생이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는 마냥 그렇게 막 비극적이고 슬픈 영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힐링 다큐멘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정전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달에 보훈의 달인 6월달에 극장에 오셔서 이 영화 보시고 힐링하시고 또 진정한 보훈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6월달에 6월 21일 개봉하니까요. 여기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또 여기 많은 또 관객분들도 오셨는데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좀 관심을 많이 좀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관객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관객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한 저희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영화 많이 이렇게 알리고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